이 재산은 전부 내 거다. 내 남편이 남긴 건 나에게 준 거지.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그날 장모님이 제 앞에서 뱉어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겨우 버티고 있던 저에게 장모님의 그 말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한 가족의 마지막 남은 끝마저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42, 평범한 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몇 달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의 손의 온기가 잊히지 않는데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모님은 재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슬픔에 잠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모님의 말투는 점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은행 예금, 작은 가게까지 그 모든 것이 장모님의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주연 씨가 생전에 저와 함께 지키던 집이에요. 아이와 제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라고요. 하지만 장모님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 집도 가게도 원래 우리 집안에서 시작된 거야. 내 아들이 없으니 그건 당연히 내 몫이지. 넌 그저 남이었을 뿐이야. 그 순간 제 귀에는 남편이 늘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집은 내 거야. 우리 아이와 함께 꼭 지켜야 해.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아이도 어린데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장모님은 친척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저보다 훨씬 강한 인맥과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무서운 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장모님의 말에 끄덕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맞지 않나? 며느리는 재산 권리가 없을 텐데. 이런 말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모님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법정에 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모든 증거는 내 쪽에 있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대체 장모님이 말하는 증거란 무엇일까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제 인생과 아이의 삶이 걸린 전쟁이라는 것을 밤이면 골목 끝 포장마차의 냄새가 집 안까지 스며드는 동네였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다세대 주택과 작은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 저는 이곳에서 남편과 10살도 온 딸 하린이와 살았습니다. 남편 유주연 씨는 학교 근처에서 소품과 문구, 간단한 카피를 취급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죠. 장마철이면 종이 냄새가 눅눅하게 올라오고 겨울이면 프린터 소리가 난로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던 우리에게는 생활 그 자체였던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는 반대편 구청 근처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호흡이 빠른 분이었어요. 말끝을 늘리지 않고 딱 잘라 단정하는 습관, 저는 처음부터 그 호흡을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그랬죠. 엄마는 솔직히 세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단지 자기 방식 말고는 세상이 없다고 믿는 거야. 남편은 늘 사람을 좋게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서도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웃으며 넘기곤 했죠. 저는 그 웃음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례식에서부터 장모님은 조문객들 앞에서도
제게 자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아들 없으니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 거야. 가게도, 집도, 예금도. 사람들의 시선이 파도처럼 흔들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허리를 숙일 때마다 장모님의 검은 치맛자락이 제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은 이유를 만들듯 자주 들이닥쳤습니다. 가게 매출표를 내놓으라 하거나 남편 명의 통장을 당장 넘기라고 소리치며 친척들 단톡방에 저를 철없는 애로 묘사했습니다. 며느리는 법을 모른다. 남편 재산은 친정 가는 게 아니다. 메시지에 박힌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하던 그 밤을 잊지 않습니다. 지은아, 혹시 몰라서 필요한 건 내가 다 정리해 둘게. 네가 불안하지 않게. 그 말이 유언처럼 남아 제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친구 박정우 씨는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수습 기간 내내 남편과 밤샘을 함께 했던 사이라고 했죠.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저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지은 씨, 주연이 생전에 맡긴 봉투가 하나 있어요. 지금 드리는 게 맞을지 저도 망설였는데 저는 그 손에 들린 네이비색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도톰한 서류 뭉치, 손때 묻은 노트 몇 장, 그리고 남편의 필체로 시작하는 짧은 메모 한 장. 필요할 때 조심스럽게, 조급해하지 마.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메모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고 글씨가 조금 번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에 가게 장부를 가져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전처럼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부는 이미 세무색에 정리 요청을 드렸습니다. 확인되면 함께 보시죠. 잠시 정적 수화기 너머로 짧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감히... 장모님의 말이 반쯤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가도 좋아. 다 내 거라는 증거가 있어? 저는 이번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증거인지.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렷이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의 표지에 찍힌 둥근 도장, 공증인의 이름, 날짜. 그리고 목격자란에 적힌 나측은 한 사람의 이름.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참자. 참되게 있자. 네가 이기려고 덤비면 져.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는 것과 가만히 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남편의 메모가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밤 아이가 잠든 뒤 봉투 속 서류를 한 장씩 읽었습니다. 잉크 냄새, 종이의 거친 결, 남편의 필체가 남겨둔 미세한 맥박,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모님이 친척 네 분을 대동하고 집으로 찾아온 날, 낡은 초인종 소리가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기 전 거실 스탠드를 켜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한 권의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끝까지 들어갔다 나가며 길게 숨을 만들었습니다. 그 숨의 끝에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흔들리지 않기로, 그리고 말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말하기로. 어머니, 들어오세요. 오늘은 서류로 이야기합시다. 장모님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어깨를 펴고 앉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친척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미 판결이 난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거실 공기가 묘하게 휘청거렸습니다. 자, 다들 보셨죠? 주현이가 남긴 재산은 내 몫이에요. 원래부터 집안 것이었으니까. 장모님은 준비해온 듯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제 앞에 탁 놓았습니다. 속지에는 위임장이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매일같이 보아온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어차피 사람들이 다 내 편이야.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니? 순간 친척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모님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파일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 사이에서 한 장의 문서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제 손끝에서 공증인의 도장이 찍힌 서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이 위에 붉게 찍힌 둥근 도장은 마치 방패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정확히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재산을 아내와 아이에게 남기겠다고 법적으로 공증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서류는 변호사 입회해 작성된 겁니다. 친필 서명은 물론 공증인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순간 거실은 얼음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일제히 장모님 쪽을 향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공증까지 됐다면 이건 확실한 거 아니야? 장모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곧 목소리로 번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왜 나를 두고 그런 걸. 그녀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도장과 서명이 모든 반박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남편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크게 안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뜻까지 짓밟으려는 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똑바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종이를 다시 확인하려 애썼지만 이미 진실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친척들 중 한 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형수님. 더는 무리예요. 그 목소리는 장모님을 향한 단호한 선이었고 동시에 제게는 긴 싸움 끝에 숨구멍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보니 남편의 서명 옆에 남겨진 짧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와 할인이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서류가 너희를 대신 지켜줄 거야.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그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제 곁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이후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잠시 말을 아꼈지만 돌아서는 순간부터 저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서는 네가 무슨 수를 써서 그 서류를 손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고 남편의 마지막 뜻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라도 서류가 훼손되면, 혹은 장모님이 또 다른 방법을 쓰면? 그 불안 때문에 저는 서류를 복사해 두고 변호사에게 원본을 맡겼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은 또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단단했습니다. 주현이가 없으니 내가 이 가게를 맡아야지. 네가 뭘 안다고 여기 앉아 있어? 저는 조용히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몇몇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지만 장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고 제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주현 씨가 생전에 이 가게를 저와 함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서류에도 남아 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장모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선반에 진열된 물건을 마구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 내 거야. 네가 여기 있을 자격은 없어. 나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가게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주연 씨까지 모두가 지켜온 집과 가게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그 뜻을 짓밟고 계세요. 저와 할인이는 주연 씨 가족이에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을 지키는 게 제 몫이라고요.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고개를 젓더니 씩씩대며 대꾸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애초에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어. 며느리 주제!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노부부 손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너무하네. 며느리도 가족이지 왜 저렇게. 그 말은 제 귓가에 작은 위로처럼 울렸습니다. 장모님은 결국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공기에는 긴장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며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지은아, 네가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아이도 안심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딸 할인이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켜낼 수 있어. 아빠가 약속했잖아. 그리고 엄마도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 버텨낼 거야.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 안의 불안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았습니다. 장모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녀의 집착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처럼 몸에 밴 힘의 과시였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우편함 속에 꽂혀 있는 한 통의 내용 증명. 발신인은 장모님, 수신인은 저. 봉투 위에 찍힌 빨간 도장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안에는 장모님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활자는 마치 칼날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귀하는 고 유주현의 배우자일 뿐 재산 상속권은 전적으로 직계존속인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귀하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치고 들어오는데도 눈앞은 어두워졌습니다. 할인이가 식탁에서 책가방을 챙기며 엄마, 왜 그래? 라고 묻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아니야. 얼른 학교 가자. 라고 답했습니다. 딸아이를 등교시키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류를 맡아둔 그곳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 걱정 마세요. 이미 공증된 유언장이 있으니 법적으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만 장모님이 끝까지 소송을 건다면 시간을 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단순히 법으로만 다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론을, 주변 친척들의 시선을, 심지어 아이의 미래까지 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들려온 건 장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수모를 당한다니까. 내 남편이 죽고 나서도 내 말을 무시하고 이제는 유산까지 가로채려 해.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난처한 얼굴로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주연 씨는 분명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와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고.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공증된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내가 키운 아들이 왜 나를 두고 그런 걸 했겠어? 그녀의 고함에 공기가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법이 증명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친척, 남편의 작은아버지가 중재하듯 나섰습니다. 영숙 씨, 그만하세요. 공증된 서류라면 승산이 없습니다. 괜히 소란만 커질 뿐이요. 그러나 장모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법정에서 보자.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니까. 모임장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무섭더라도 이제 피하지 말자. 이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니까. 할인이와 남편의 마지막 뜻이 걸려 있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듯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제 안에서 단단히 뿌리내리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재판 일정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차가운 바닥,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들려오는 서류 넘기는 소리.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법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처를 정리하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장모님 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남편분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이 있더군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위임장! 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다릅니다. 감정 의뢰를 하면 바로 드러날 겁니다. 그쪽도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 단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같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의 글씨, 그 부드럽고 조금 삐뚤어진 획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임장에 적힌 반듯한 글씨체는 그와 너무 달랐습니다. 순간 남편이 남긴 작은 메모장이 떠올랐습니다. 필요할 때 조심스럽게. 조급해하지 마. 며칠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울렸습니다. 장모님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앉아 있었고 제 쪽을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원고 측 제출한 위임장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장모님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었습니다. 피고, 즉 며느리 지은 씨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임장은 고 유주현 씨가 생전에 작성한 것으로 상속의 권한이 원고인 모친에게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해당 위임장은 위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피고 측은 이미 공증된 유언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공증인의 증언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문 채 다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위임장에 대해서는 필적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공증된 유언장 원본과 공증인 진술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확실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장모님이 제 어깨를 스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네가 감히 나랑 맞서? 두고 봐. 그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저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겨울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길겠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날 거야.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손끝이 떨려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니 두꺼운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위임장은 고 유주현 씨의 필체와 현저히 다릅니다. 법원에 공식 보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친척들을 불러 모아 저를 흉보고 심지어 아이 앞에서도 저를 모욕했습니다. 하린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자꾸 우리 집은 자기 거라고 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이미 세상에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집은 우리 집이야. 아빠가 우리 지켜주려고 남겨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의 눈동자가 조금씩 풀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을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사는 양쪽의 서류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원고 측이 제출한 위임장은 피고의 남편 유주현 씨의 필체와 명백히 다릅니다. 또한 공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가 제출한 유언장은 적법하게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며느리가 날 속인 거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그러나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 소란을 끊어냈습니다. 원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법정 질서를 어기는 경우 제재하겠습니다.
순간 장모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그림자가 허물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패소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게 독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끝까지 괴롭혀 주마. 그 목소리에 다시금 서늘함이 스며들었지만 이번엔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그리고 아이의 손. 그것이 제가 싸울 이유이자 버틸 힘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장모님은 잠잠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하루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이웃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뛰어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어머니가 또 친척들 앞에서 뭐라고 하던데 이번엔 아주 크게 소리치셨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장모님은 마치 제가 남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로챈 것처럼 이야기하며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 할인이까지 거론하며 저 애도 결국 내 재산으로 사는 거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아니 아이의 존재 자체까지 부정하는 그 말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가 잠든 후 저는 남편이 남긴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남편의 친필 서명, 그리고 작은 메모. 지은아, 네가 흔들리지 않아야 해. 그 문장이 불빛 아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열린 세 번째 재판, 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법정에 섰습니다. 장모님은 또다시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인으로 친척 몇 명을 불러냈고 그들은 저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재산 상속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씨 말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말에 법정이 잠시 술렁였지만 제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모두 상속권을 가집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공증 서류가 존재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는 위조로 판명되었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유언장은 적법하게 공증된 문서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속은 고 유주현 씨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귀속됨이 마땅합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청석의 친척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여 흐르려는 걸 꾹 참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주현 씨, 결국 당신의 뜻대로 됐어요. 우리가 지켜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걸. 장모님은 체면이 무너진 만큼 더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려 할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장모님은 저를 노려보며 이를 악문차에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난 절대 물러서지 않아.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그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이번엔 제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아.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 재판에서 판결이 난 이후 장모님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두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일까?
그 의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장모님은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이용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장모님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어떤 앤지 알아?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챙길 궁리나 하고 있다니까.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어.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고르던 저에게 낯선 시선들이 꽂혔습니다.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저 집 며느리라잖아. 참 세상 무섭네. 그러게 부모님은 안 챙기고 자기 배만 챙긴다지? 심장이 콱 막히는 듯 했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왜곡된 시선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매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하지만 네가 침묵하면 거짓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때로는 직접 맞서야 해. 엄마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기로. 며칠 뒤 교회에서 열린 추모 예배 자리. 남편을 기억하려 모인 이웃과 친척들 앞에서 저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주연 씨가 남긴 마지막 뜻입니다. 저와 아이를 지켜달라는 그의 유언이자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문서입니다. 더 이상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순간 회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류에 찍힌 도장과 남편의 필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문 채 외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 교회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함께 서류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주현 씨의 마지막 뜻은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를 지키라는 것이었지요. 순간 장모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서서히 떨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모님을 향한 안쓰러움과 실망이 교차하는 눈빛이 모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딸 하린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 진짜 우리 거 맞지? 저는 눈물이 고여 흐르려는 걸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거야. 아빠가 그렇게 남겨주신 거야. 이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창밖의 달빛이 거실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뜻, 가족의 존엄, 그리고 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의 발길은 한동안 뚝 끊겼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다시 몰려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예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조심스레 떨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할인이가 수업 도중 울음을 터뜨려서요. 이유를 묻자 할머니가 우리 집은 곧 자기 거라고 했다고 말하더군요.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아이까지 흔들겠다는 장모님의 집착, 그것은 이미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데리러 가면서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리나, 어떤 말이 들려도 흔들리지 마. 집은 우리 거야. 아빠가 남겨준 우리를 위한 선물이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속에서 작은 믿음의 불빛이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네 번째 재판에서 장모님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진 메모였습니다. 봐라! 내 아들이 이렇게 썼잖아.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짜 메모, 그가 제게 건넸던 작은 봉투 속 노트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만약 내가 곁에 없더라도 네가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뒀어.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순간 법정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는 두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단호히 말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메모와 피고 측의 메모는 필체가 현저히 다릅니다. 추가 감정을 진행하겠지만 피고 측의 증거가 훨씬 신빙성이 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저를 향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까지 팔아서 날 이기려 들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맞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을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두세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다. 공증 서류도 있고. 더는 억지 부리면 안 되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현 씨,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재판이 거듭될수록 장모님의 얼굴은 점점 초조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으로 빛나던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흔들림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재판날 법정 문을 열고 들어온 장모님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에요. 제 젊음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제가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안쓰러운 기색이 번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모님 편에 서는 듯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쪼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제 변호사가 일어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속은 불쌍한 사정이나 정서적 호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직계존속도 상속인이지만 직계비속과 배우자 역시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더구나 고인은 공증된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뜻을 짓밟는 것은 고인의 의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판사의 눈빛이 장모님 쪽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방청석 한쪽에서 뜻밖의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박정우 씨였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할 것이 있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현이는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지은이가 걱정 없이 아이와 살 수 있게 모든 걸 준비했다고요. 그가 직접 제 앞에서 서류를 보여주며 공증까지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꾸며낸 거야. 너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거냐? 하지만 정우 씨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뜻을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제 양심에 따라 말할 뿐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는 차분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증인 진술, 필적 감정, 공증 서류, 이 모든 증거는 피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최종 판결은 다음 기일에 내리겠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꺼운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집고 들어와 제 얼굴을 따뜻하게 스쳤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장모님은 법정 복도를 걸으며 제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이긴 줄 알아도 좋아. 하지만 난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는 독처럼 서늘했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현 씨,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최종 판결을 앞둔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남편이 남긴 서류와 메모를 수십 번도 넘게 펼쳐보았습니다. 종이 끝에 남편의 손길이 닿아 있는 듯했고 잉크 자국 하나하나가 제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할인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아빠가 우리 지켜주는 날 같아. 아이의 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딸의 작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할인아. 아빠도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법정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친척들과 이웃들까지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늘 판결을 지켜보려 온 듯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당당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눈가의 주름은 깊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본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임장 및 메모는 위조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이 제출한 공증된 유언장과 증인 진술은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습니다. 순간 정적이 법정을 덮쳤습니다. 이어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라서 고 유주현 씨의 재산은 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됨이 마땅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올라 법정 풍경이 번져 보였습니다. 손을 떨며 입을 막았고 가슴 깊숙이 울컥한 뜨거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작은 박수가 들리기 시작했고 곧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반면 장모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사기야! 며느리년이 나를 속였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판사의 강한 목소리가 그녀의 고함을 가로막았습니다. 원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법정을 혼란스럽게 하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장모님은 결국 무너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허탈,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하린이가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우리가 이긴 거지?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뜨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겼어. 아빠가 우리 지켜줬어.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정말 잘해냈어. 판결 이후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하린이가 밤마다 울지 않고 편안히 잠드는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 직후 며칠 동안은 조용하더니 동네에서 또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법원에서 장모를 무릎 꿇렸다더라. 돈 욕심이 그렇게 무섭다잖아. 저를 향한 시선은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끔 시장에서 장모님과 마주칠 때면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결국 이겼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넌 날 평생 원망 속에서 살게 만들었어. 장모님의 그 말은 서늘했지만 저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편의 뜻을 지켰을 뿐입니다. 아이와 제 삶을 지킨 거예요. 원망은 저를 향할 게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어머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순간 장모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패배의 그림자와 여전히 남아있는 집착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게의 문을 열면 봄바람이 종이 냄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님들도 점차 늘어났고 하린이는 학교에서 활짝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아. 우리 잘 버텼다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하린아. 아빠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해. 밤이 깊어갈수록 창가에 앉아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 읽곤 했습니다. 네가 흔들리지 않아야 해. 그 문장은 여전히 제 삶의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점차 친척들에게서도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위조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다니. 이제는 며느리랑 손주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장모님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쓸쓸히 지내며 드문드문 저희 집 앞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애정과 분노 그리고 씁쓸한 연민까지. 하지만 결국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나는 아이와 남편의 뜻을 지켰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날 밤 저는 거실불을 끄고 아이와 함께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흘러내렸고 바람이 잔잔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주연 씨,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지켜냈어요. 이제 우리 괜찮을 거예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년이 되어 갔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었고 차가운 바람이 집안 창문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처럼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하린이는 학교에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숙이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을 지켜내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사이 장모님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척들은 그녀를 멀리했고 동네 사람들조차 더 이상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들까지 발길을 끊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장모님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모욕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은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이 아닌 어깨가 축 처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잘못했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안다. 그 목소리는 쉰 기침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할인이를 그렇게 몰아쓰실 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말씀해 주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장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 곁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겠지. 나는 끝내 그걸 못 받아들였어.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현관을 닫으며 묘한 공허감이 남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연 씨, 결국 시간이 모든 걸 드러내주네요. 어머니도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원망보다는 용서로 살고 싶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은은하게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괜찮아진 거 맞지?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괜찮아. 이제부터는 아빠가 남겨준 집에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 창밖 하늘에는 눈송이가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이 알았습니다. 이 긴 싸움은 결국 단 하나의 진실을 남겼다는 것을. 사랑은 욕심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